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야기 아유르베다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유르베다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론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이론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자연을 관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개별적인 이론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인도 철학을 타용하게 되었는데요. 아유르베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자연을 관찰하게 되었고, 자연을 크게 물질과 성질 그리고 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요소들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아유르베다 이론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요소들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아유르베다의 두 번째 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사 비유사성의 원리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사마니아 비셰샤 시탄타라고 합니다. 사마니아는 동일한 것, 그리고 비셰샤는 다른 것, 시탄타는 이론이라는 의미인데요. 말 자체로 풀이하자면은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이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만 들어서는 바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아주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한의학에서 뜨거운 성질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뜨거운 성질의 인삼을 먹지 말고 대신 찬 성질의 더덕을 먹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인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성질을 더 높이고, 찬 성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성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균형을 회복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바로 이것이 아유르베다의 두 번째 핵심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유르베다에서는 뜨겁고 차가운 것 외에도 더 많은 항목들을 통해서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이 모두 다 이 원리에 따른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질 역시 방금 말씀드린 유사 비유사성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닭가슴살을 먹죠. 아유르베다 입장에서는 닭가슴살 같은 근육 조직이 물질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즉, 같은 물질을 먹으면 인간 안에 있는 그 같은 물질도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민간요법에서는 관절이 안 좋으면 도가니탕을 먹거나 아니면 간이 안 좋은 경우에 다른 동물의 간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아유르베다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더 나아가서 반대 물질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곡물인 기장과 말콩의 경우에는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과 반대 물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장과 말콩을 먹으면 서로 반대되는 지방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자, 물질이 어떻게 유사 비유사성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는 작용, 즉 까르마입니다. 까르마라는 것은 모든 행동과 기능, 작동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르마 역시 유사한 까르마는 같은 것을 증가시키고 반대되는 까르마는 반대되는 것을 감소시킨다라는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평소 상담을 할 때 우울감이 있거나 잘 처지는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근육 운동을 권하는데요. 헬스장의 빠른 음악과 힘을 써서 운동을 하는 동작은 위로 올라가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은 아래로 향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래로 향하는 감정들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주변에 있는 까르마가 나의 까르마를 상대적으로 높여준다라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까르마 역시 어떻게 유사 비유사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자, 자연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성질입니다. 앞서 열이 많은 사람과 인삼의 예가 이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까르마의 경우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특징이 있고서 실제 환자 치료에 있어서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질입니다. 우선은 아유르베다에서는 자연계의 모든 성질 중에서 크게 중요한 성질 20가지를 한정을 시킵니다. 유사 비유사성의 이론의 핵심은 바로 반대되는 것을 서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었잖아요. 물질과 까르마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질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반대되는 성질만 다루기 때문에 이론을 적용하기에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론이 아유르베다 치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나에게 불편함이 발생했다는 것은 20가지 성질 중에서 특정 성질이 지나치게 증가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아유르베다에서 차고 끈적이고 무거운 성질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유르베다 입장에서 환자를 빨리 균형 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사성, 비유사성의 이론에 따르면은 반대 성질의 것들을 노출시켜서 성질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즉, 따뜻하고 끈적이지 않고 가벼운 성질을 높여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상적인 생활의 습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대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양재를 처방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쉽게 낫는 감기 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 질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 생활 습관을 수정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현재의 불균형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일상생활에도 높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치료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아유르베다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유르베다의 두 번째 이론은 유사 비유사성의 원리입니다. 같은 것은 증가시키고 반대되는 것은 감소시킨다라는 원리인데요. 이는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 가르마, 성질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질의 경우에는 쌍을 이루어 보다 직관적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유르베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유르베다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론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아유르베다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신청하시면은 다른 영상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한 이야기 아유르베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